여름 특강 생물을 맡게 된 이정효 강사라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저는 생명공학과를 졸업했고 IB 디플로마를 이수할 때 Biology, Math, Chemistry 이렇게 세 가지를 HL로 이수를 했었습니다. 티칭 경력은 3년 정도 되고요. 3년 전부터 IB 그리고 AP 친구들까지 생물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제 2학년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챕터를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레벨과 그리고 AHL 레벨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SL 친구들은 하시던 대로 챕터 1부터 6까지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HL 친구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커먼 코어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와 그리고 HL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번 특강 때 조금 더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B2SL 친구들부터 여름 특강 진도표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번에는 챕터 3에서 6까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우선 챕터 6를 안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챕터 6에서 5까지 안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첫 주와 두 번째 주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챕터 4와 3는 대부분이 11학년 때 마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복습 개념으로 하루에 2챕터씩, 2유닛씩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살짝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에는 컴팩트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각자의 챕터가 끝났을 때에는 그 챕터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전체 챕터의 바로 마무리, 그리고 썸머리를 얘기하면서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문제풀이를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 친구들은요. HL 친구들은 챕터 11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난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챕터 11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한 유닛씩 할 텐데 이 챕터 11은 챕터 6 커먼 코어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챕터 6부터 먼저 하나씩 다진 뒤 챕터 11을 하고 그 다음은 챕터 5와 10을 할 텐데요. 그 이유는 10이 좀 선생님 생각에는 HL 중에서도 이해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챕터 10과 연계되어 있는 5를 먼저 복습식으로 짧게 3일 동안 복습을 끝낸 뒤 그 지식을 가지고 챕터 10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선생님이 샘플 강의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Chapter 6.1 Digestion and Absorption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Common Core이기도 하지만 SL 친구들과 HR 친구들 둘 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들고 와봤어요. 자, Digestion이란 무엇일까요? Digestion이란 뭔가를 먹었을 때 그 먹은 것을 작고 그리고 soluble 한 몰레큘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diges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다랗고 물에 녹지 않는 몰레큘을 작고 물에 녹는 몰레큘로 바꾸는 게 바로 digestion이에요. 그렇다면 왜 soluble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들한테 전부 이 먹이를 디스트리뷰트를 잘 하려면 저희가 블러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블러드에 카보하이드레이트나 프로틴 같은 게 녹으려면 솔유블하고 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러드에 잘 녹이기 위해서는 다이제션을 해야 해요. 자, 다이제션하고 인제션을 비교해서 설명하라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이제션은 이렇게 작게 만드는 프로세스라면 인제션은 그냥 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적어주시고요.
어떠한 것들을 digestion을 하느냐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4가지는 친구들이 챕터 2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어디서 봤냐면 organic molecules입니다. 자, organic molecules가 뭐였죠? carbon, hydrogen, oxygen 이렇게 3가지가 메인 컴포넌트인 chemical component를 저희가 organic molecule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carbohydrates 그리고 proteins, lipids가 주 예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arbohydrate를 저희가 polysaccharide로 ingest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monosaccharide로 breakdown이 되어야 하고요. proteins 혹은 peptides라고도 불렀었죠. 이 proteins가 아미노애시드로 breakdown 되는 과정 triglyceride. 자, triglyceride는 리피드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triglyceride는 tri, 즉 3 fatty acids 그리고 1 glycerol로 이루어져 있는 애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전부 다 잘라 놓는 거예요. fatty acids와 glycerol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고 DNA와 RNA 또 있을 테지요. 왜냐하면 빵도 결국에는 이제 플랜트셀에 DNA와 RNA가 들어있을 테고 저희가 고기를 먹어도 그 고기의 세포 안에는 DNA와 RNA가 있을 거예요. 소를 먹으면 소의 DNA, 닭을 먹으면 닭의 DNA를 같이 먹게 될 텐데 이 DNA와 RNA도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뉴클리오타이드로 브레이크다운 시킨 다음 이 뉴클리오타이드를 저희가 쓰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 digestion을 저희가 실험실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소화가 일어나는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dialysis membrane 안에다가 스타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잘 못 빠져나오는 파란색 커다란 물질과 잘 빠져나오는 빨간색 물질을 집어넣어요. 대표적인 예시로서는 이 파란색 커다랗고 못 빠져나오는 것을 starch라고 하고요. 조그맣고 빨간색들은 저희가 글루코즈이다를 예시로 가장 대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dialysis membrane 안에다가 이 starch와 글루코즈를 집어넣는데 그 이유는 dialysis membrane은 selective membrane이에요. 우리의 마치 플라즈마 멤브레인처럼 굉장히 셀렉티브합니다. 자, 그래서 dialysis membrane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모방한 거예요. 얘는 사이즈마다 작은 사이즈는 통과시켜주고 큰 사이즈는 못 통과시켜주기 때문에 셀렉티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돼서 이퀄리브리움에 다다르게 되면은 바깥의 글루코즈 숫자와 안에서의 concentration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질 때까지 글루코즈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커다랗고 insoluble한 starch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digestion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digestion의 목적은 large한 substance like starch를 small substance like glucose로 변형을 시켜서 selective한 membrane을 통과할 수 있게 즉 세포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있게 만들기가 digestion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dialysis membrane을 저희가 눈으로 한번 어떤 크기는 통과할 수 있고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Large molecules like starch는 100 kDa 정도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통과할 수가 없고
글루코즈보다 훨씬 작은 아이언스들은 이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embrane permeability는 뭐에 집중되죠? 바로 사이즈에 집중이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면 통과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크면 통과할 수 없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애들을 작게 브레이크다운 시켜주는 애들을 엔자임을 통해서 브레이크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은 뭐였죠? 리뷰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엔자임은 얘네들은 biological catalyst라고 불리고요. that speeds up chemical reactions. 자, 그래서 digestion에서 쓰이는 chemical reaction은 hydrolysis reaction이 주가 될 거예요. hydrolysis가 뭐였죠? hydrolysis는 물을 추가해서 유니트와 유니트 사이의 번딩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hydrolysis를 프로틴에서도 쓰이고 리피드에서도 쓰이고 스타치에서도 쓰입니다. 프로틴을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엔자임은 저희가 프로티에이즈라고 부르고요. 리피드를 브레이크다운 시키는 애는 라이페이즈, 스타치는 아밀레이즈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요. 프로틴은 어떤 번딩으로 아미노 애시드가 붙어 있었죠? 펩타이드 번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번드를 한쪽에는 H2O에 OH가 붙고 다른 한쪽에는 H2O에 H가 붙으면서 펩타이드 번드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스타치는 글라이코시딕 번드로 서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글루코즈가 글라이코시딕 번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한쪽에 OH, 한쪽에 H가 붙으면서 원래대로의 글루코즈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리피즈인데요. 리피즈는 하나의 글라이세롤에 fatty acid가 3개가 붙어 있었어요. 즉, fatty acid가 3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 링크가 하나의 트라이글리세라이드당 3번의 하이드롤라이시스가 일어나야지만 3개의 fatty acid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밀레이즈는 특히나 처음으로 발견되는 곳이 입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침 안에 섞여 있는 아밀레이즈이기 때문에 salivary amylase가 예시입니다. 얘네들은 빵을 먹었을 때 이 빵 안에 들어있는 스타치를 말토즈는 다이사카라이드 예시였죠? 바로 글루코스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말토즈로 브레이크다운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 프로티에이즈의 예시는 펩신인데요. 펩신은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프로티에이즈가 펩신이에요. 바로 위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스토마크에서 발견이 되고요. 프로틴을 폴리펩타이드로 브레이크다운 시킵니다. 자, 프로틴과 폴리펩타이드 차이 뭔지 기억나시죠? 프로틴은 폴리펩타이드가 프로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면 1차 구조, primary structure of protein을 일컬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단백질은 secondary, tertiary, quaternary structure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폴리펩타이드가 hydrogen bonding, disulfur bridge, 또 hydrophilic bonding, hydrophobic bonding, ionic bonding 이런 다양한 번딩들로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 번딩들을 끊어져서 다시 primary structure인 폴리펩타이드로 돌려놓는 게 프로티에이즈의 목적이고요. 다음에 라이페이즈는 리피드를 fatty acid와 글라이세롤로 브레이크다운 시켜주고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source는 pancreas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의
메인인 digestive system에 대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digestive system은 저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digestive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digestion을 맡고 있는 여러 organ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digestive system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blood system이라고도 하는 게 있어요. blood system은 blood와 또 blood를 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blood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digestion을 맡고 있는 organs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mouth, esophagus, stomach 다음에 small intestine, 그 다음에 large intestine 이러한 organ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small intestine에 duodenum하고 ileum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small intestine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어요. 뭐 딱히 모양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별로 duodenum과 ileum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mouth는 재밌게 두 가지 종류의 digestion을 해요. 첫 번째는 mechanical digestion인데 즉 물리적으로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이빨을 가지고 냠냠 하면서 큰 빵을 작게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자, 그게 바로 mechanical digestion입니다. 물리적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chemical digestion은 chemical reaction을 통해서 스타치 같은 커다란 덩어리를 말토즈라는 작은 다이사카라이드로 부수게 만드는 게 chemical digestion입니다. 그래서 chemical digestion의 예시로는 saliva, amylase가 있고요. 스타치를 digest 시킵니다. 자, 이렇게 입에서 어느 정도 간단한 소화가 된 애들이 이제 스토마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스토마크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스토마크는 우선 pH가 1.5에서 2 사이에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스토마크는 펩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펩신은 optimum pH가 2입니다. 즉, pH가 2일 때 가장 활성도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토마크는 항상 pH 1.5에서 2를 유지해 주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를 위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위산이라고도 하죠. 네, HCl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pH가 낮고 그 이유는 바로 optimum pH of 펩신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pH가 낮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거블렛셀과 뮤크스, 거블렛셀에서 뮤크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HCl이 워낙에 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위장에 있는 세포들까지 녹아내리지 않도록 위 벽 부분에다가 이제 뮤크스를 발라요. 그래서 위를 보호해 줍니다. 또 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펩신이 평소에는 활성도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펩신이 평소에는 inactive 상태인 펩시노젠으로 있고 펩시노젠이 펩신으로 변하게 될 때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만 펩시노젠이 펩신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푸드가 HCl과 펩신에 의해서 더 다져지게 되고요. HCl에 감싸져 있는 상태인 그런 ball of food를 우리가 chyme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chyme인 상태에서 어디로 가죠? small intestine으로 가게 됩니다. small intestine의 주요 목적은 드디어 digestion의 complete가 일어나요. 모든 digestion이 small intestine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small intestine에서는 그만큼 모든 digestion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소화액을 받게 돼요.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액을 digestive juice라고 하는데
이 안에 소화를 도와주는 엔자임이나 혹은 materials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곳은 pancreas입니다. pancreas에서 pancreatic juice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엔자임들이 들어있어요. lipase, carbohydrates, peptidase, lipase, nuclease 전부 다 pancreas에서 들어옵니다. 또 intestine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엔자임이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liver에서 bile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bile pigment가 만들어지는데요. 재밌는 거는 얘가 바로 mechanical digestion of lipids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일 피그먼트가 만들어지는 곳은 리버인데 걸블래더에 저장이 돼요. 걸블래더에 저장이 되었다가 스몰 인테스타인으로 릴리즈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바일 피그먼트가 어떻게 메카니컬 다이제션 오브 리피드를 도와주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해요.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자면 바일 피그먼트는 하이드로필릭하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둘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리피드는 뭐죠? 리피드는 하이드로포빅입니다. 자, 그래서 리피드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리피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바일 피그먼트가 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와서 붙어요. 자, 그런데 이 붙는 부위는 하이드로포빅하고요. 바깥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합니다. 자,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리피드가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조그맣게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일에 감싸져서 떨어지게 되면 바일이 리피드에 붙어있는 쪽은 하이드로포빅하고요. 바깥쪽은 하이드로필릭한 애들이 차지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지방 덩어리들이 얘네들을 기피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커다란 리피드 덩어리가 작은 리피드 덩어리로, 그래서 large 리피드가 small lipid molecules, 리피드 덩어리로 작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메카니컬리 작게 만들어야지만 라이페이즈가 그제서야지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제야지 라이페이즈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인테스타인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몰 인테스타인은 이렇게 다양한 엔자임과 그리고 바이오 피그먼트에 의해서 전부 다 분해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absorption입니다. digestion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일리움, 아까 스몰 인테스타인에서 일리움이라는 부분에서 absorption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absorption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몰 인테스타인의 일리움이라는 부분의 안쪽은 굉장히 접혀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접혀있는 이 membrane of ileum을 저희가 villus라고 해요. 그래서 villus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surface area of ileum을 increase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내장의 안쪽이 있는 것보다 내장의 안쪽이 만약에 얘가 접힌다면 여기까지만 접힐 거예요. 자, 즉 만약에 내장이 10cm밖에 있을 수 없다. 자, 그런데 내장이 만약에 접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내장의 멤브레인이 적어도 한 50cm는 그 길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surface area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끝난
monosaccharide, amino acids, 그리고 fatty acids, glycerol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그 디테일은 너무 길다 보니까 여름 특강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rge intestine이 있는데 large intestine은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왜냐면 small intestine에서 digestion과 absorption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large intestine이 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물을 컨트롤해요. 물론 small intestine에서 대부분의 물의 흡수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large intestine에서도 물은 흡수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large intestine의 메인 목적은 물과 물 속에 녹아있는 ions를 absorb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large intestine의 메인 purpose가 water and ions의 absorption이라고 해도 사실은 small intestine이 물을 더 잘 흡수하기는 해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저희와 mutualistic, 즉 서로한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저희한테 바이타민 K를 주고요. 박테리아는 저희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박테리아한테 좋고 저희는 그 박테리아한테서 바이타민 K를 얻기 때문에 좋다. 즉, mutualistic bacteria가 large intestine에서 살고 있다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food가 계속해서 소화가 되면서 내려왔는데 large intestine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food가 드디어 feces가 되어서 colon을 통해 에이너스를 통해 바깥으로 배출된다 까지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고요. 오늘은 샘플 강의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렸는데 주 수업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러스가 어떤 애인지 필러스의 구조와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스몰 인테스타인의 어떠한 엔자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모레큘스를 브레이크다운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샘플 강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름 특강 때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